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좀 했다고 지금 내 삶이 바뀌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럼 그 의문을 어디서 해결을?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의식성찰 연습편입니다. 1편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2편을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의식성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부속유형 설명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도대체 미셸로는 의식성찰을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식성찰을 시간을 내서 따로 하지는 않고 일상 속에서 객관화를 하면서 의식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학교에 어린이집에 가고 없는 평일 시간에는 오전에 30분씩 향심기도라는 것으로 침묵에 머무릅니다. 향심기도는 기독교 전통에 있는 기도로 명상이랑 비슷합니다. 명성이 떠오르는 생각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향심기도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떠나는 생각이나 감정을 떠나보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도거든요. 그 예수님은 참나라고 표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신기도를 얼마나 했나 한번 헤아려 보니까 올해로 14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뭘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성격이 아닌데 저의 삶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었던 것 같아요. 향신기도에 머물다가 내가 나를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시작한 것이 애니어그램이었고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의식성찰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명상이나 향심 같은 것이 힘드신 분들이 시도하기 편하고 또 자기 객관화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저의 채널에서 의식성찰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성찰이란 일상적인 그냥 나가 아니라 일상적인 나를 바라보는 나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 감정, 사고를 깨어 있으면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의식이죠. 아무런 판단과 분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관찰하는 것, 그것이 의식성찰입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지금의 내 자신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의식성찰은 내 마음의 옷을 벗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드러나는 작업이에요. 나의 민낯이, 나의 알몸이 부끄럽지 않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나 스스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의식성찰을 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죠. 자리, 시간, 알람, 공책, 펜, 이렇게 5가지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의식성찰을 연습해 보려고 준비한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곳이 외부거나 시끄러운 곳이면 함께 연습이 불가능하고 다시 조용한 시간이 되시면 이 영상을 틀어서 함께 연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잘 잡고 핸드폰이나 알람을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시간을 정해 두시고 비핸드폰으로 하실 때는 비행 모드로 해두시고 오늘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은 5분으로 정해 두려고 합니다. 알람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 거고 시작과 끝날 때는 종소리가 3번씩 올릴 겁니다. 첫 종소리가 시작할 때 첫 종소리가 들리면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내 눈을 감고 2번째 종소리가 들릴 때는 내 마음에 눈을 감고 3번째 종소리가 들리면 내 안에 집중합니다. 눈을 감고 내 몸의 상태를 관찰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이것이 1단계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이 떠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밖에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엔 크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연습해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음악을 트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 조용한 시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거슬리지 않은 정도의 음악을 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책과 펜 준비되셨나요? 자리에 앉으실 때는 바닥에 다리가 닿도록 앉으셔도 되고 앞바다리, 양반다리를 하셔도 되고 편하게 아니면 다리를 쭉 펴고 앉아있는 것이 나는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편하게 될 수 있으면 그 5분, 10분, 15분이라는 시간이 괴롭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앉으시면 되고 무릎 담요 같은 것도 미리 덮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을 하다 보면은 괜히 막 몸이 으슬으슬 추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무릎 담요도 같이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책과 펜 옆에 갖다 두셨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편안하게 앉으시고 첫 종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습니다. 두 번째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에 눈을 감습니다. 세 번째 종소리가 들리면 내 안에 집중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셨으면 공책에 지금 이 짧은 시간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잠시 적어봅니다. 어떠셨나요? 5분이 너무 길었을지 짧았을지 궁금하네요. 다음번에 시도하실 때는 10분 정도로 해두시고 그날 내가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오늘 하루에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저 바라보세요. 처음에는 오늘 있었던 사건과 감정만을 바라보게 되지만 조금 더 관찰하면서 이것이 반복된 적은 없었나 떠올려 보시고 이 문제가 나의 유형과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한번 바라보세요. 꾸준하게 하시면 내가 어떠한 문제에 넘어지는지 나의 삶에 어떠한 패턴이 있는지 알아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럼 나는 그 패턴과 나의 유형과의 연관성을 두고 꾸준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의 참나가 나를 이끌어 줄 겁니다. 이러한 시간이 나의 삶을 한꺼번에 확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줄 때도 있고 혹은 지나친 감정에서 평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독여준다던가 내가 닥친 이 사건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처음 제가 이제 침묵을 시작했을 때 저는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작은 바람에도 금세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벼랑에 서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기로 결정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향심기도 외에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향심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14년이나 흘렀어요. 저는 그게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에 굉장히 놀랍습니다. 처음 향심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저는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갑자기 너무 부자가 됐다던가 좋은 직업이 생겼다던가 잘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고 더 이상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불면증도 많이 없어졌고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공허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또 그 마음들이 너무 겹쳐져서 공황장애 초기 증상까지 생겼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향심기도를 시작한 지 5년, 6년이 지난 후에 우연한 순간에 알게 됐어요. 그때 내가 공황장애가 와 있었었구나. 조금만 더 지났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겠다. 평생 약을 먹으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가 된 거죠.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이니까요. 나중에 향심기도에 대해서도 업로드를 할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향심도 의식성찰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죠. 의식성찰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실 텐데 주의할 점은 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민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드는 거 아주 당연하죠.
또 누군가를 향해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나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면 울고 또 울면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다 꺼내면 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고 마음이 아프면 아프게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다독이시되 그런 나를 또 너무 불쌍하게 지나치게 연민하게 되면 나는 또 그 안에 그대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감정은 표현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면서 또 오늘의 삶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의식성찰의 마무리이고 목표입니다. 의식성찰을 하다가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괴로운 마음이 드셨을 때는 충분히 괴로워하시되 그날의 일이 오늘날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럼 내가 앞으로 잘 살아내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지 사과나 용서가 필요한지 사랑이 필요한지 의식성찰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면서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성찰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노력과 현실을 잘 살아내려는 노력이 함께 가야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을 하면 내 지난날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후련하기도 하고 엉켜져 있던 마음이 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 후에 나한테 남는 의문이 있죠.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좀 했다고 지금 내 삶이 바뀌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럼 그 의문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나? 내 안에 참나와 함께 해결해 갑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나를 잘 데리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나를 나의 참나와 함께 해결해 갑니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 현실의 실마리가 조금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제와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의식성찰에 대해서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너무 많지만 그 후의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유튜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습니다. 제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좀 쉬고 준비를 하고 다시 업로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의 유형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그때쯤에는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